드디어 제가 이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어프로치는요, 우리가 이 스코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스코어를 자꾸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어프로치가 저는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프로들이 연습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SG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그것도- 하시니까 네네네네. 연습하실 때 볼 수 있겠죠. 아, 저는 사실 저한테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네. 오늘 사실 이 프로들이 연습하는 거는 볼 기회가 아마추어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경기하는 모습만 보지 그 전에 몸을 풀고 연습하는 모습은 보기 사실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프로들이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리면요. 프로들은 연습장에 가서 몸을 잘 푼 다음에요. 가장 먼저 드는 클럽이 이 웨지예요. 오. 가장 짧은 클럽으로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면서 몸을 풉니다. 자, 그렇게 웨지를 연습을 하면서요. 10m부터 20m, 30m 이렇게 거리를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이 터치감도 익히고 그리고 이 거리감도 내 손에 자꾸 익히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수들은 이렇게 이 웨지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요. 연습장 가시면 어떻게 하죠? 드라이버 칩니다. 바로 그냥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그냥 그렇죠. 드라이버 칩니다. 바로 꺼내죠. 네. 그렇죠. 가자마자 채 하나 잡으시고 몸 한번 돌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드라이버 꺼내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마추어 분들에게 이 웨지의 중요성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어프로치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드레스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드레스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발끝.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약간 오픈 스탠스를 쓰잖아요. 이 발끝의 라인과 내 어깨의 라인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특히 이 처음에 어프로치를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지 않으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어드레스 하실 때 상체는 냅두고 하체만 이렇게 열어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발은 왼쪽으로 잘 열려 있는데 상체는 오히려 오른쪽을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어프로치를 잘 치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몸이 잘 열리고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 몸통 스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몸을 열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긴 클럽,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버 같은 클럽들을 칠 때는 굉장히 몸을 임팩트 순간에 막아놓고 채가 던져진다라는 느낌으로 릴리즈가 확실하게 되는 느낌으로 쳐줘야지만 거리가 많이 나가고 이 클럽 헤드가 빠르게 던져져요. 자, 그런데 우리 어프로치 할 때는요. 막힌 상태로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몸이 막힌 상태에서 팔로만 이렇게 손목으로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요. 뒷땅이 많이 날 수도 있고 탑핑도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어드레스를 하면서 우리가 칠 때도 이렇게 왼쪽으로 몸이 잘 열리는 이런 어프로치, 몸통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할 때 발도 열고 몸도 열어주는 왼쪽으로 모든 몸이 열려있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발만 열려있고 몸은 닫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오픈 스탠스를 취해준 게 내가 공을 칠 때 이 몸통 스윙을 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드레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오픈한 만큼 내 어깨도 발과 같은 선상으로 잘 열려 있는지 같은 선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공을 치시면요. 조금 더 내가 몸통을 사용하는 어드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것도
굉장히 어프로치,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는데 어프로치가 계속 필드 나가서 탑볼이 나고 뒷땅이 많이 나니까 점점 안 좋은 기억들만 쌓여가서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드레스만 하면 뒷땅 날 것 같은데 탑볼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너무 하시고 불안해지니까 계속 손이 왼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핸드포워드가 과하게 많이 된다면요. 이 공을 우리는 일정하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58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밑에 우리 바닥, 제 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바닥에 닿는 이 밑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아 들었던 것 같은데. 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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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밑에 이 부분을 이 바닥에 붙는 부분을 보시면 이건 우리가 바운스라고 해요. 바운스. 네, 바운스예요. 근데 이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요. 평평하게 일자로 깎여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둥그스름하게 깎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가 깎여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을 칠 때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 면을 우리가 이용해서 공을 쳐줘야 돼요.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닥을 퉁퉁 쳐줘야지만 우리는 조금 내가 뒷땅이 나더라도 이 바운스가 그냥 조금은 우리의 실수를 커버해주는 그런 일을 이 바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왼쪽으로 핸드포워드가 되는 이 자세로 공을 치시면요. 우리는 전혀 이 바운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 앞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 이 날로 들어가는 샷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제가 땅을 한번 쳐보는데 이 바운스로 치는 느낌과 날로 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 느낌이 우리가 바운스를 사용해야 되는 퉁퉁 튕겨 올라오는 느낌이 우리가 이 바운스를 사용하는 느낌이고요. 날로 들어가는 느낌은 여기서 이렇게 잔디가 뭔가 팍팍 박히는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공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를 사용하는 이 느낌으로 우리는 어프로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핸드포워드가 많이 된 내 허벅지 바깥쪽까지 과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손을 모양이 아닌 내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맞춰주시는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지 조금 뒷땅을 치더라도 이 바운스가 우리의 실수를 커버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스윙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백스윙과 이 팔로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백스윙은 우리가 백스윙을 들 때 20m를 제가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20m를 쳤을 때 백스윙이 이 정도가 1이라고 했을 때 팔로우는 0.7 정도로 우리는 이 백스윙과 팔로우의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의 특징인데 백스윙이 점점 짧아져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20m를 쳐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백스윙의 크기는요. 이 샤프트가 바닥이랑 평행하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들어줘야지만 우리는 20m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뒷땅이 나고 탑핑이 나고 생크가 나는 이런 두려운 상황들이 자꾸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까 유영혁 프로가 말했던 것처럼 백스윙이 자꾸 짧아지면서 이렇게 공만 맞추려고 하는 갑자기 힘을 강하게 쓰면서 공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스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짧게 들었으니까 내 무의식이 이 백스윙 가지고는 20m가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들고 갑자기 힘을 쓰면서 자, 이런 느낌으로 몸의 힘 그리고 갑자기 가속을 쓰면서 약간 억지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짧아지면요. 밑으로 떨어지는 채의 이 무게도 느끼지 못하고 힘이 갑자기 가속이 돼서 치게 되니까 이 임팩트가 일정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 크기보다 팔로우가 조금은 더 짧아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백스윙 1에서 팔로우 0.7 정도. 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내 백스윙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백스윙이 내 생각보다 이만큼이 커져도 아, 내가 생각한 만큼 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우리가 백스윙에서 네. 생각이 드실 거고요. 네. 네. 생각을 네. 해주세요. 생각이 드실 거고, 네. 우리가 갑자기 힘이 쓰이지 않고 헤드가 이렇게 퉁퉁 떨어지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연습 방법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와. 자, 스틱을 하나 챙겨왔습니다. 오. 준비물 걸. 그렇죠. 준비물을 잘 챙겨오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제가 한번 이번에 챙겨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또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아, 그런가 감사합니다. 봐요. 네. 네, 이 스틱은요, 골린이 분들, 뭐 중상급자분들 백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이 스틱을 근데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맞아요. 말씀해드릴 이 연습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그립과 이 스틱을 겹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연습 방법은요, 굉장히 내가 손목을 잘못 쓰거나 몸이 잘 왼쪽으로 회전하지 않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익한 연습 방법이에요. 일단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한 20m 정도 연습 스윙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손목을 과도하게 쓰시면서 이 뒤에 있는 스틱이 내 옆구리를 자꾸 때린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손목을 써버리면, 몸이 막힌 상태에서 손목을 쓰게 된다면 스틱이 자꾸만 이렇게 옆구리에 맞을 거고요. 계속 연습을 스틱이 내 옆구리를 스치지 않도록, 맞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연습 스윙을 해주시고 일단 10m부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런 느낌으로 방금 맞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오. 내가 손목을 이런 느낌으로 써야겠구나, 내가 몸을 이만큼이나 여는 느낌을 과하게 가져가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연습 방법과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싱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